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한 SNS 감청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죠. 야, 이러다가 내가 누군가 나눈 메시지도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법안 중에 한 가지가 이 통신 비밀 보호법 관련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습니다만 특히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예.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네.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또 맡고 계셔서 또 중책을 또 맡아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관한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올 한 해 일어난 사건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 네, 그게 정말 우리나라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네,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남겼는데, 이제 그게 그 여파가 이제 국회로 와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네, 그걸 할 때 제가 이제 여당 TF팀 간사를 맡아서 네, 한 3개월 이렇게 이제 관여를 했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특별법이 이제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큰 질책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이제 법안 통과가 너무 없었다, 네. 이제 이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협상이 잘 돼서 이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윤일병 그 사망 사건 예.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제 그로 인한 이제 군 사법제도 개혁, 네. 병역 문화 혁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회에서 크게 논의가 됐었고, 국정감사 때 이제 또 많은 질의가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군대 내에서 그 이 심판관으로 부적격한 사람이 심판관을 했었다. 네. 성폭행과 성추행과 관련돼서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심판관을 했었다. 네.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혀내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국방부를 많이 질책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신 비밀 보호와 관련된 네네. 카카오톡 감청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또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바람에 그거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이제 질의 또 이제 법 개정안 이런 거를 발의했었고, 또 올 한해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의 덕태이긴 하지만 네.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에 통과를 네.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예. 예. 무려 뭐 한 12년 만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저로서는 그 이렇게 토론 모임을 이제 주관하는 게 있는데, 네. CSR 포럼이라고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그 포럼, 이걸 이제 우리 사회의 빈부 갈등이나 이런 분열 이런 거를 좀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시키고 통합시켜 보자, 네네. 이런 취지고, 그런 것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네. 의외로 많은 이런 이제 외부 기관에서 국회에서 CSR 포럼이 결성됐다 하니까 네.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네. 또 같이 뭘 하자,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국회 인권 포럼 책임 연구원이다 보니까 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또 유난히 많았거든요. 네. 유엔 총회에서 뭐 이렇게 북한의 최고 정권 담당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라, 아하. 이런 이제 결의안까지 나왔었고, 네. 우리 인권 포럼에서도 그 탈북자들에 대한 그 강제 북송을 중국이 좀 자제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걸 해마다 해왔는데, 네. 올해도 그거를 이제 루마니아에 가서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아이고 이게 어떻게 다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리 예. 뻗고 편안히 주무신 날보다 그렇지 못하신 날이 왠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을 이제 뭐 기꺼이 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통신비밀보호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정안 입법 배경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네.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제 단속하자 이런 네.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네. 다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청이 되는 줄 알고 네. 이제 독일계의 무슨 텔레그램인가 이런 걸로 네. 사이버 망명을 한다. 막 이런 사태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카카오의 경영진이 네. 우리는 이런 이제 검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음흠. 뭐 이런 발표까지 해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통신 제한 조치, 통신 감청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졌는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대처를 못하고 있다. 네. 이래서 이런 염려를 불식시켜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이제 개정을 해서 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이 통신 감청에 관여하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좀 더 국민 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현행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통신 감청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제 통신 감청이라는 것을 감청이라는 정의를 하고 네. 감청을 이제 이 대화 상대방과의 그 송수신된 그 청취 내용이나 영상을 이제 지득하거나 같이 공독한다 이런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대 범죄 그러니까 살인, 강도, 인신매매, 네. 마약 이런 강력범이나 또는 이제 간첩죄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든가 네. 이렇게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그런 중대한 범죄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네. 이런 감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감청을 할 경우에도 이제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판사가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보고 허가를 한 경우에만 그 영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감청의 대상과 감청의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이제 카톡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본래의 사안보다 훨씬 더 크게 한참 번져가지고요. 마치 네. 나중에는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것은 의식이 없는 사람인 양 글쎄, 그렇게까지 그랬었죠. 치부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조금 뭐 진정 국면인 것 같긴 한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카카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1994년에 제정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의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아하. 그때는 유선 전화 감청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네네.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카카오톡처럼 이 다자간 메신저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 법이 네. 현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이 한 원인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기관 이 통신 감청이나 이런 거에 종사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들이 높아진 인권 의식 또 이 통신에 대한 예민한 그 네. 감수성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이것도 못 따라잡았군요. 그것도 못 따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발표를 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할 경우에 혹시 오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네.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우리 통신 회사들도 사실은 통신법에 그 국가의 그런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에는 협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신업자들이 나는 뭐 못하겠다 해도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통신 사업자들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다자 통신망 사업을 해서 인기가 있다는 거고 네. 다음 카카오에 외국인들도 이용하는 네네. 상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을 넘나드는 통신 사업자들의 활동 이런 것들도 법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못 있습니다. 따라갔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하여간 총체적인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통신비밀보호 개정안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유선전화 옛날에 1대1 대화만 네. 했으면은 그 이제 수사 대상이 된 사람만 관여가 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생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 범죄 수사가 대상이 된 사람만 지금 현재의 법에는 그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감청하거나 예.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네. 통신 자료를 하고 난 뒤에 그 수사 대상이 된 사람한테만 30일 후에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사 대상과 통화하거나 통신을 한 제3자는 자기가 한 내용이 경찰이 봤을 텐데 그것이 잘못 이제 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정안에서는 그 제3자한테도 통지를 해줘라. 아하. 수사 대상자가 제3자와 통화를 했을 때 네. 그 제3자와 통화한 내용이 다 압수됐거나 감청됐으면 그랬겠죠. 예. 수사 대상자한테만 통지하지 알려주지 말고 제3자한테도 통지를 해줘라. 당신이 이런- 그 수사 대상자와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이제 수사 필요에 의해서 음흠. 이렇게 압수수색했거나 네. 감청을 했다. 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알려주도록 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이렇게 압수수색됐거나 감청한 자료들을 네. 관리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기소를 하거나 네. 기소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난 경우에는 네. 그렇게 그 수사 증거 자료가 된 이외의 자료들은 네. 다 폐기를 하라. 아하. 그렇게 이제 개정안에 명시를 해서 네. 그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경찰이나 검찰이 들여다보고 계속 보관하고 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하. 그거를 이제 증거 자료로 쓰고 그냥 놔두면은 그걸 잘못하다가 이제 유출되거나 이러면은 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 사후 조치를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그러면 뭐랄까 불안 심리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즐거지겠네요. 예. 네. 우리 국민들이 통신과 관련돼서 이제 범죄 수사에 이 그 자료들이 이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에도 필요 최소한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네. 통신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자.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인데요. 네. 그 개정안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제 이 법은 네. 이제 그 명칭은 지금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업이 성장이 돼서 이제 대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네.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을 지금 이제 중견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혜택을 한꺼번에 박탈을 하니까 네. 이 중소기업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거나 아하. 중견 기업으로 가서도 다시 기업을 쪼개가지고
중소기업으로 어머. 이렇게 참여해서 그 아하. 혜택을 받으려고 하거나 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게 중견기업이 됐을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주도록 하자. 네.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시장 이런 게 예, 있던데요. 그런 얘기는 네. 지금 이제 공공 조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영역. 물건을 예. 살 때 그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공공 조달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시장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 100조 이상 됩니다. 그게. 근데 그 중에 중소기업 제품이 한 70%를 차지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건 대기업과 경쟁해서 중소기업이 채택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네. 중소기업 제품만 참여해라 하는 네. 시장이 또 그 따로 중에 일부가 있군요. 있습니다. 한 아하. 20% 정도.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 제품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 상태로 있거나 쪼개거나 해서 요 시장 안에서 더 이상 크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네. 기업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 1,500억을 기준으로 예. 해서 이제 지난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이 1,500억 이하를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고 네. 거기 중소기업 제품 경쟁 시장에 참여를 시키는데 네. 이제 1,500억 이상 2,000억 미만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중견기업 중에서 고기업들은 한 3년 정도는 계속 그 중소기업 경쟁 제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낄수 있도록. 해주자. 아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판로를 많이 확보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 매출이 그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상당 부분이다. 네. 이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커졌다고 그걸 딱 못하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한 3년 동안은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참여가 아니라 일정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는 네. 들어올 수 있도록 아하. 그래서 연착륙 시키자. 그러니까 독립을 지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일 내용들입니다. 텐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네. 지난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1,500억 이상 2,000억 미만인 네. 그런 이제 기업들로서 중견기업. 중견 네. 기업들로서 이 중소기업 경쟁 제품 시장에 참여를 이제 순차 점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 이제 법에서 그런 것까지 정하지는 못하고 네네. 대통령령을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네.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중소기업 제품 시장에 같이 참여해서 네. 공공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법이 바로 이제 이 법의 골자입니다. 핵심이군요. 예. 네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커나가려고 네, 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만 머물지 말고 네.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중견 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성장 사다리를 지금 마련하는 중이거든요, 정부가. 네. 또 기업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법은 그 완충 장치 중견 기업으로 만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또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네. 이제 중견기업 육성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중견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 명문 장수 기업이다 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죠. 해온 네. 기업들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이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끝으로 의원님께서 사실 입법 발의도 참 많이 하시고
또 통과 건수 높은 우수 의원으로 지목되고 계신데 2015년도에 보다 그 의지를 갖고 더 추진하고 싶으신 네. 현안이나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현재 그 우리 대법원이 네. 이제 사건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걸 이제 개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일반적인 권리관계 분쟁 이런 대다수 사건을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로 처리하고 네. 아주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이나 네. 뭐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네. 사건만 대법원이 하도록 이제 상고법원이라는 안이라는 법안을 지금 이제 대법원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의원분들 한 150명 이상이 서명을 하셨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내년에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 대법원 이용에 네. 불편이 없도록 지금은 대법원에 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판결 이유도 잘 안 써준다 네. 이래서 불만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너무 사건이 1년에 많으니까. 3만 6천 건이 접수되다 아휴, 보니까 그렇군요. 이건 뭐 도저히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CSR 포럼 대표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국가계약법 이런 거를 고쳐서 CSR 그러니까 이제 직원의 뭐 인권 보호라든가 환경 보호라든가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조달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줘보도록 하자. 아하. 이제 그런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또 새해에도 활발한 활동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실 저 3년 전에 의원님 뵙고 인터뷰했었는데 조금 야위셨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 두 가지 개정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